한국에서 리얼돌 수입 논란이 불붙기 1년 전, 한 인공지능 섹스 로봇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Hello and good afternoon. 한국이 리얼돌로 골치가 아플 때 세계는 이미 리얼돌을 넘어 섹스 로봇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섹스 로봇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하고 리얼돌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유사하고 겹쳐 있거든요. 섹스 로봇도 이제 리얼돌이랑 굉장히 이제 긴밀한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섹스 로봇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리얼돌이 그에 대한 어떤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리얼돌하고 그 섹스 로봇은 사람과 맺는 관계의 범위의 폭이 차이가 날 것이고 논의의 장이 훨씬 더 좀 복잡해진다고. 이미 로봇과 불같은 사랑을 나누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랑은 인간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사랑마저 로봇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한 인간의 착각일까요? 2018년 미국에선 록시에 이어 인공지능 섹스 로봇 하모니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표정과 입모양을 따라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간을 학습하죠. 심지어 질투도 할 줄 압니다. 홍콩에서 만든 소피아와 같은 두뇌형 인공지능 로봇이지만 외형은 인간과 비슷합니다. 스페인에선 사만다를 만들었습니다. 몸에 11개 센서를 단 사만다는 사람의 체온과 소리에 반응하고 지나친 성적 요구는 거부할 줄도 알죠. 지적인 대화나 농담도 가능해 마치 사람 같았죠. 중국과 일본에서도 섹스 로봇 개발이 한창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기술이 집약된 이런 섹스 로봇은 앞으로 여러 분야와 협업해 로봇 산업 자체를 성장시킬 거란 기대를 받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어떤 가장 파괴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온 것은 부정할 수 없이 어떤 그 포르노라든지 그 성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상업적 관점에서 본다면 수요가 분명히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인공지능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건 약 70년 전입니다. 1955년 수학자 존 메카시가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란 말을 꺼냈죠. 당시 연구의 핵심은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 과정을 따라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 후 인공지능은 약 30년 주기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법이나 의료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DB화해 의사결정 과정을 프로그래밍화한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유지 관리에 한계가 있었죠. 이후 2000년대 인터넷이 대중화되며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이 가능해졌고 2010년대 이후에는 인간의 뇌를 닮은 딥러닝,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까지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외형과 능력을 닮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저항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충분히 비슷한데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불쾌한 거예요. SF 영화 수준의 완벽하게 인간과 구별 불가능한 로봇이 등장하기 전 단계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지점이 있다. 일본의 로봇공학자 모리 마사히로는 이를 불쾌한 골짜기라고 했죠. 사람들은 인간을 아예 안 닮은 로봇보다 어설프게 인간을 따라한 로봇을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두려운 낯설음, 낯선 대상에서 친숙한 모습이 얼핏 비칠 때의 섬뜩한 공포를 로봇에게서 느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계속 그 인간을 닮은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데 인간의 어떤 좀 가장된 형상을 닮았을 때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왜 우리가 꼭 로봇을 인간을 닮게 만들어야지? 라는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이 동일하지 않거나 행위가 동일하지 않아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계 문명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불쾌한 골짜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키오스크가 많잖아요. 효용적으로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불쾌한 거거든요. 일종의 러다이트주의의 그 확장인데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대체할 뿐인데 마치 정말로 완벽하게 대체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과장된 혐오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거죠.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간의 가치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섹스 로봇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자신의 쾌락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좀 인간적인 도구로도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40년쯤 뒤엔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약 44%를 차지하고 2047년이면 노인의 36%가 혼자 살 거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 나이가 들거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성생활에 섹스 로봇이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노년층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욕구의 수준이나 신체적인 능력이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은 그냥 개인의 문제로서 묻어두고 그냥 고려하지 않았죠, 사실.
앞으로 기술들이 그런 것들을 좀 메워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섹스 로봇은 어떻게 하면 사람과 똑같은 재질에 이질감 없이 사람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를 대부분 이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기술이 많이 발전된다고 한다면 의수라든지 이런 좀 부수적인 효과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모 대기업에서 이제 세계적인 섹스 로봇에 들어가는 실리콘이나 소재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저희 쪽에 현황을 알고 싶다고 문의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로봇 이쪽 공학자분들이 한 7팀에서 8팀 정도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랑 합작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움직이게 만들겠다라고 조건을 거시는 거고 가장 느낌이 좋은 피부로 만들어 주세요 해요. 섹스 로봇보다 넓은 의미의 소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도 해마다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엔 소셜 로봇은 단순히 도우미가 아니라 친구나 교사 역할을 할 거란 분석도 나오죠.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건데 문제는 그랬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건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라는 게 유일한 답은 아니거든요. 해외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영국의 한 로봇 연구재단은 섹스 로봇은 혁신이지만 인간의 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곧 맞닥뜨릴 문제죠. 충분히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고 또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었을 때 성적인 관계까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여성 인권의 문제와 굉장히 직결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비판적인 방식으로 그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지켜보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는.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특정한 인식의 코드 있잖아요. 사실 그건 이제 리얼도라고 섹스 로봇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섹스 로봇의 상용화나 우리 대중적인 수용과 관련해서 가장 넘어야 될 산이에요. 분명히 타당한 논점이고 젠더 감수성에 기반한 비판들은 계속해서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허용 가능한 수준들을 결국 사회적 합의의 형태나 법률의 형태로 정하는 건데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훨씬 더 중요. 한편에선 섹스 로봇은 쾌락을 위한 도구일 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랑과 섹스를 분리해야 한다는 거죠. 2050년이 되면 로봇 섹스가 인간 간의 섹스보다 많아질 거라는 한 미래학자의 예측처럼 미국 성인의 약 20에서 40%는 로봇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행위가 성립이 되려면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에 해당하는 어떤 속성을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섹스 로봇의 발전에 따라서 그것이 갖고 있는 자율성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가령 우리가 그걸 단순하게 정말 마스터베이션 도구로 생각을 하면요.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어떤 의미에서 훼손하죠? 단순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도구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윤리적 고려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지만 우리가 얘네들을 윤리적 고려의 범위 내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동물이죠. 어떤 방식의 발전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 인권 침해에 있어서 명확한 지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모든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로봇과의 섹스를 허용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섹스 로봇을 쓰다 보면 사람도 로봇 같은 사물처럼 대할 거란 얘기죠. 인간을 똑 닮은 쿠킹 로봇을 만들었다 그래 봐봐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인가요? 그는 약간의 어떤 섹스라는 것 자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모종의 어떤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간섭적 생각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마치 그 섹스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인간은 인간끼리만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기계와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걸까요? 사랑이 뭐죠? 기계는 빼고 사람을 한번 놓고 봅시다.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 일반 사람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나하고 뭐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꼭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내적으로 성찰하고 그걸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정의하면 그러면 사랑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섹스 로봇은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윤리적 고려를 하고 감정적으로 훨씬 고양되고 그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지속된다면 사실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애완용 로봇 강아지라든가 이런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느껴가지고 자기가 죽고 나서 유산을 그 로봇한테 주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허라는 영화 보셨죠, 그죠? 남자 주인공이 기계하고 하는데 자기는 일대일 관계인 줄 알았는데
영화인데 동시에 몇천 명 하고 해서 충격받고 상처받잖아요. 나는 그 영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에 협소한 이해를 너무 통렬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감정적인 상호작용의 상대는 인간이었거든요. 불과 30년 전까지. 근데 지금은 동물이 담당하고 있어요. 사랑은 꼭 그 대상이 인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뭐 동물일 수도 있고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 섹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감정을 가질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 우리의 어떤 감정적 관계라는 것들도 새로운 기술적 수단이 나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로봇이 인간처럼 복잡한 내면을 가질 수 있는지, 또 그런 정교한 사랑의 감정을 인간과 나눌 수 있느냐도 고민할 부분이죠. 기계도 감정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공 감정을 갖는 로봇을 만들까 안 만들까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는 실천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회의적이에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개발되는 방식은 철저하게 특정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외제적으로 비헤비얼리스틱하게 그걸 실현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 기계에게 내적인 영역들을 만들어주거나 의식적 경험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거의 없어요. 섹스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사용자의 성행위 패턴을 학습하고 또 오르가즘 패턴을 익혀서 거기에 걸맞는 이제 행위를 해주는 건데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섹스 로봇의 행위와 감정도 컴퓨터가 작업한 계산의 결과값일 뿐이란 겁니다. 후 장면을 보세요. 뭐 빨간 휘장을 가지고서 소를 자극하잖아요. 아, 저건 빨강색이다 하는 정보를 인지하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강렬하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빨강색이라는 정보 외에 감각에 대한 어떤 의식적 경험을 왜 추가로 우리가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만족스러운 과학적 설명이 없어요.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인공지능은 우리가 오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진화시킨 게 아니라 만든 거잖아요. 느낌을 안 집어넣었거든요. 계산만 했단 말이에요. 그걸 계산 환원주의라고 해요. 컴퓨테이셔널 리덕셔니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지적인 능력들은 다 계산으로 환원 가능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 내면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다음에는 소위 어떤 수학적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능이 아니게 된 거예요. 감정이 이제 유일한 인간의 영역이 된 거예요. 근대적인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성이에요. 감정은 그 밑에 어떤 하위적인 능력이고 동물에 가까운 능력이고, 인공지능의 이성의 권력을 뺏긴 인간에게 남은 건 감정과 감성의 영역이지만 이것도 지켜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AI 화가나 AI 작곡가 같은 게 등장했습니다. 인간의 감성과 혼이 담긴 예술의 영역을 AI가 넘보기 시작했죠.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렘브란트가 그릴 법한 그림을 학습해서 진짜 기가 막히게 그려내는 인공지능은 렘브란트 그림의 3차원 색상 데이터 값을 산출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데이터를 옮겨놓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술의 혼이 있어요. 이건 저는 정의의 문제라고 봐요. 인간이 동물이나 자연이나 기계보다도 훨씬 우월한 존재. 니네들은 우리의 하나의 도구거나 리소스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감정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인간만의 독점물일 이유는 없거든요. 동물들은 감정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다 가질 거잖아요. 근데 불과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서양에서는 동물들을 로봇으로 봤어요. 지능도 없고 감정도 없는 기계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과 동물 사이의 어떤 그 구분은 많이 깨졌거든요. 여전히 생명과 기계 사이의 구분은 굉장히 굳건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최근에 GPT-3 초거대 AI 나오면서 이쪽도 뭔가 뚫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쉽게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 일반지능 개발되는 방식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한번 값들이 고정되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적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건 못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처음 접하는 일도 대충 할 수가 있어요. 로봇은 안 배워본 꽃꽂이를 갑자기 잘한다거나 요리에 특화된 로봇이 갑자기 그림도 잘 그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라백의 역설처럼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쉽고 로봇에게 어려운 일은 인간에게 쉽다는 거죠. 이 능력이 정확히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인공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이론도 없어요. 이런 인공지능 로봇에게 인간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2017년 사우디에서는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주었고 한국에선 로봇에게 전자적 인격체 지위를 주자는 로봇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시기상조란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람과 같다는 의미에서의 인격을 당분간 기술적으로 가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어디에도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하나의 가능한 미래 선택지로서 제한적으로 로봇에게 어떤 권리나 책임들을 법률적인 의미에서 부여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 지점이 되려면 인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어떤 모습 등을 보여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정도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돌과 섹스 로봇 논쟁은 인간과 기계, 주체와 도구, 사랑과 섹스처럼 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의 경험이나 언어나 개념이나 그 이분법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현상을 재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건 결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담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순전히 담론의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걸 기반하고 있는 게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정확히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떤 형태가 가능해질 거고 그거의 바탕에서 이런 사회 제도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쪽 담론들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해서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치게 낮게 보거나 너무 지나치게 높게 보거나 제가 보기엔 둘 다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섹스 로봇에 대한 기대와 우려, 비판과 찬성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 어떤 도덕적 옳고 그름의 기준이 직관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논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도 사실 실제적 근거를 좀 결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삶의 변화의 문제예요. 관계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덜 착취적이고 덜 배제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개선된 삶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논의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일 극단적인 어떤 생각들, 난 이렇게 생각해가 논의가 아니에요. 그 생각해의 근거들이라든가 논증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그것들 사이에 어떤 정책들이나 제도들을 결정할 때는 상당한 공감대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나 제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굉장히 목소리 강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의해서 논의의 지평 자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